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직원 수 한 3,400명 되는 중견회사에서요. 대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30년 넘게 다니다가 지금은 62살 퇴직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업종은 제조랑 유통이 섞인 회사였어요.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국내 대기업들에 납품도 하는 그런 회사. 저는 거기서 영업 지원, 관리 쪽으로 시작해서 팀장,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 무렵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임금 피크제가 들어오면서 급여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제 또래 기준으로 보면 못 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성공은 아닌 딱 그 정도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대출 껴서 아파트 사고 휴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사는 집이었죠. 그래서 젊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60이 넘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만 알았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월급 말고 나를 키웠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이겁니다. 회사에 충성한 시간의 반만이라도 나를 키우는 데 썼으면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요. 저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야근, 주말 출근, 회식, 지방출까지. 그래도 회사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30년 경력이 바깥 세상에서는 거의 0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50대 초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임금 피크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 대신 나이 들면 급여를 조금씩 줄이자.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그땐 저도 그래, 나이 들어서도 자리 보장해준다니까.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23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엔 구조조정, 희망퇴직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람 쉽게 안 자르는 회사다. 회사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희망퇴직 공지가 뜨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나이 많고 연봉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 위주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좀 멍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이 회사에서 비용으로만 계산되는 존재였구나. 갈아 끼우기 쉬운 부품이었구나. 그제야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현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사람은 비용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예산 짜보고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시장,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는 보고서 잘 쓰고 윗사람 말 잘 듣고 회식 자리 메꾸고 야근해도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써야 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니면 곤란한 사람, 본인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직원이 되려고만 했지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젊을 때 저는 뭘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20대, 30대, 40대에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기술을 하나쯤은 만들었어야 합니다. 코딩, 영상 편집, 디자인, 데이터 분석, 마케팅, 강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프리랜서로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떤 기술이든 하나를 키웠어야 했습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쌓았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브런치, 인스타, 뉴스레터, 플랫폼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조회수가 잘 나올 필요도 없고 구독자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1년, 3년, 5년 동안 꾸준히 오래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분야 하면 저 사람 생각난다.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셋째, 회사 밖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 사람들, 전혀 다른 업종의 친구들, 스터디,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서요.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회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각자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인맥도 실력도 경험도 모두 묶어두고 살았구나. 두 번째 후회입니다. 평생 돈을 위해서만 일했고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무렵 제 연봉은 8천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임금 피크제가 들어오면서 급여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못 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월급이 들어오는 동안 저는 나를 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수입원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저축형 인간이었습니다. 적금, 정기예금, 청약, 보험 몇 개. 이게 끝이었습니다. 투자는 위험해 보였고 사업은 겁이 났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건 절대 안 한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안전해 보이는 선택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작은 돈으로라도 투자와 사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지금도 뭘 해도 어느 정도 벌어옵니다. 근데 저처럼 평생 저축만 한 사람들은 퇴직금과 적금 모아놓은 거 그거 조금씩 까먹으면서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까 걱정하면서 삽니다. 제 인생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 내 몸이 멈추면 수입도 같이 멈추는 구조.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지금 손에 쥔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버텨야 한다. 요즘은 90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에 퇴직했다고 치면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주식, ETF, 연금, 리츠 같은 걸 유튜브랑 책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60 가까이 돼서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돈을 까먹으면 우리 노후는 그냥 끝이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어야 할 건 무리한 투기가 아니라 돈 공부였습니다. 빚내서 코인, 빚내서 주식 이런 건 저는 지금도 말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거 말고도 꼭 알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복리가 뭔지, 연금, 보험, 대출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떼어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돈 공부를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조금씩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은행 직원이, 증권사 직원이 나보다 잘 알겠지. 추천해주는 상품에 넣으면 되겠지. 실제로 퇴직금 일부를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에 넣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수수료가 꽤 높은 상품들이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도 결국 자기 실적이 있구나. 내 돈은 내가 공부해서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올인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내 기술,
내 이름, 내 네트워크. 이게 회사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법을 가능한 빨리 배우셔야 합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에 두어 시간만이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 써보셨으면 합니다. 10년, 20년 뒤에 그 시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일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고 치면 나는 뭘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하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뭐 하나를 천천히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60이 넘어서 그때 조금만 더 해볼걸? 겁먹지 말고 시작해볼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